갑상선에 결절이 있고 시신경에 종양이 있으면서 또 시신경 염도 있고 시신경 염증이 종양이 됩니다. 종양이 딱딱하게 굳어진 것을 종괴라고 합니다. 종괴, 종양. 그래서 시신경이 제 역할을 못해서 시력 장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갑상선에 결절이 생겼다, 딱딱하게 굳어졌다. 우리가 화가 두 개가 있는 것이 염증입니다. 그러니까 시신경염의 큰 원인은 화병입니다. 근데 오장육부 가운데서 이 화병과 가장 밀접한 장기는 간입니다. 간에 화가 있으면 화가 납니다. 분노가 생깁니다. 또 간이 해독 기능을 못하면서 독소가 피에 섞이게 됩니다. 그 피에 섞인 독소가 인체 전체적으로 돌면서 염증을 일으키고 종양을 일으키고 시신경의 염증과 시신경 종괴의 원인이 되고 갑상선 항진으로 인한 갑상선의 염증, 종양, 종괴, 갑상선 암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눈에는 안근 비대, 안구 돌출, 또 안근 염증, 사시복시, 시력장애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어떻게 안 받고 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스트레스는 살아있는 생명체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내가 사람이 아니라 식물이라고 쳐도 비가 오면 비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맞고 눈이 오면 눈 맞고 또 누군가 또 나를 밟고 지나갈 수도 있고 또 누군가 내 일부를 꺾어갈 수도 있고 또 누군가 여러 가지 나한테 유해를 가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물은 다 자연에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자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사람도 자연의 일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자연의 도움으로 자연이 만들어준 창조물이다. 사람은 어떻게 보면 신이 만들어준 최초의 인간이 세포 분열해서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일단은 엄마 뱃속에서 10개월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만들어져서 그 다음에 10개월 후에 출생을 해서 만들어진 상태에서 그냥 클 뿐입니다. 태아의 상태에서 클 뿐. 만드는 과정은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왜 태어나는지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존재의 이유, 나는 왜 사는가의 답을 찾으려면 나무 한 그루 보고 너는 왜 태어났냐, 왜 태어났냐, 너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고 나무한테 물어보는 거랑 거의 유사합니다. 자연 속의 일부로서 태어난 거고 나 자신 사람도 이 자연 속의 일부로서 태어난 겁니다. 왜에 대한 의미는 존재하니까 저 태양은 왜 존재하지? 존재의 의미가 뭐지? 그냥 그렇게 구성물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나 자신도. 그래서 존재의 의미는 내가 나를 태어나게 하지도 않았고 이미 자연의 일부로서 나 자신은 태어나진 겁니다. 근데 사람과 동물이 좀 차이가 나는 것은 사람은 굉장히 이 오랜 세월 동안 살면서 굉장히 영적으로 진화가 됐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나약해졌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굉장히 진화가 돼서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 옵니다. 그 가운데 부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항상 사람은 더 나은 걸 추구하고 더 발전하는 걸 추구하고 좀 더 나은 성장하기를 원하고 성숙하기를 원하고 성취하기를 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 더 배우고 더 발전하고 더 성취해야 된다는 거.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숙이 먼저라는 거. 성숙이 되면 성숙은 그릇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릇이 커져야지 거기다 많은 것을 담을 수 있듯이 성숙이 먼저. 성숙이 되려면 고통이라는 과정을 거치고 고통 이후에 고진감래라는 단맛이라는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고통을 싫어하게 되면 성숙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릇이 이만한데 그릇을 넓게 하려면 두드러 맞고
뜨거운 물에다가 쇠를 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딱딱한 이런 쇠, 동그란 쇠를 넓게 이렇게 피려면 그 돌도 망치로 두드리고 불에다 담그고 불에 담갔다가 두드리고 차가운 물에 담그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 그 불을 쐬야 되고 망치로 때리는 걸 얻어맞아야 되고 또 차가운 물에 들어가서 확 뜨거웠었는데 확 차가워지는 과정, 이런 단련이라는 과정,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을 거쳐서 넓게 펴지는 겁니다. 넓은 그릇이 돼. 고통을 싫어하면서 성숙은 될 수 없습니다. 산다는 건 고통과 권태의 두 가지 과정이다. 사람은 고통과 권태 두 가지 감정을 가지고 산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다 마찬가지로,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 마찬가지로 고통스럽거나 권태스럽거나, 여기서 고통스러울 때는 권태를 원합니다. 나 집에서 자고 싶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쉬고 싶어. 그러나 집에서 며칠만 쉬면 답답해집니다. 내가 이게 사람이 존재감이 없는 것은, 내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내 역할을 할 때, 내가 사회의 한 사람으로서 인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 사람은 가치를 느끼도록 이렇게 또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놀면 여행 가는 건 좋은데, 그것도 일하면서 여행 가는 건 좋은데 실업자리에서 여행 가면 여행 갈 마음도 안 납니다. 잠시 놀러 다니는 건 좋은데 오랫동안 놀러 다니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은 권태 때문에 괴로워하고 없는 사람은 고통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둘 다 받아들이기를 힘들어합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벗어나고 싶고 권태 속에 있을 때 여행 다니고 싶고 자꾸 새로운 걸 돌아다니고 싶은데 여행도 힘든 겁니다. 할 일이 없으면서 여행 다니는 거 엄청 힘든 겁니다. 집에서 노는 거 엄청 힘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태어난 목적과 부합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왜 태어났느냐? 태어난 이유는 모르지만 그 본능 속의 유전자에는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취하고 윤회라는 어떤 이런 그 과정을 통해서 태어날 때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로 자기가 발전하는 것을 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결국 나는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부모 걸 베낀 모방품이나 부모의 씨앗대로, 부모의 난자 정자 그대로 부모를 닮은 존재가 아니라 전혀 그런 존재 아닙니다. 나는 부모가 저러니까 내가 부모와 같은 기질을 갖고 있고 같은 질병을 앓게 되고 성격도 비슷하고, 전혀 그게 아닙니다. 부모의 몸을 빌려서 윤회라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농사를 져도 그 아들이나 딸은 재벌가 또는 대통령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부모가 무식하고 폭력적이라도 아들은 그 가운데 얻어맞으면서 더 지식인이 되고 더 학자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부모가 다 박사인데 그 아들은 건달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부모의 유전자가 박사오면 훨씬 더 뛰어난 박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아들은 공부하기 싫고 공부해봤자 부모보다 못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칭찬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더 박사가 되지 않고 공부에 흥미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자기가 유전자가 아니라 윤회에 반복된다는 것. 그래서 윤회라는 것을 바퀴 윤자 돌아올 회자, 내가 바퀴를 굴린 것만큼, 내가 살면서 얼마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것만큼 다시 태어날 때 그거대로 똑같은 에너지 상태를 가지고 시작하는 것. 중국에 마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인이라는 사람이 아주 대재벌이고 중국의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내가 마인의 전기를 한 20권 넘게 마인에 관계되는 책을 다 사서 봤습니다. 마인에 관계되는 책 20권. 왜 그랬냐면 부모한테 무시당하고 부모한테 아주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아주 가난한 환경에서, 그리고 아주 멍청하게, 천재도 아니고 아주 멍청하게 대학교를 3번이나 떨어지고 그것도 전문대에 간신히 들어가서 영어 교사를 하다가
어떻게 컴퓨터 쪽에 인연이 닿아가지고 미국 가서, 그것도 완전히 인연입니다. 인연. 자기 노력이 아니라 컴퓨터 쪽에 미국 가서 쪽에, 그때 컴퓨터가 최초에 거의 뭐 미국 몇 대 없을 때인데 중국 하니까 정보가 하나도 안 뜨는 겁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마우스로 입력해서 키보드를 치니까 정보가 뜹니다. 근데 중국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그 회사 이름, 그때 거를 딱 뜨니까 회사도 아닙니다. 그냥 자기가 하고 자기 이 지역의 정보를 뜨니까 거의 안 뜨더라. 이것이 진짜 앞으로 세계에 컴퓨터가 지배할 거다. 그래서 자기가 컴퓨터를 할 줄도 모르면서 사람들을 구해서 현재의 마윈이 그렇게 세계적인 재벌이 된 겁니다. 중국의 일대 재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부모가 마윈이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부모는 무시하고 맨날 그거 대학교 떨어져 가지고 인력거 끌고 다니고 책 배달 다니고 판매상하러 다니고 마윈이 그랬습니다. 그것도 좋은 대학도 아니고 전문대 비슷한 대학, 그것도 교육대학 영어학과를 가서 영어를 전공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유전자가 아닙니다. 부모의 유전자라면 마윈의 동생이나 이런 여자 동생 같은 사람은 거의 못 배웠습니다. 마윈만 그렇게 이 윤회라는 걸로 얘기 안 하면 그걸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성장하지? 그렇게 공부도 못하고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세계적인 리더가 될 수가 있었는가? 그러니까 부모의 품을 빌려서 유전자가 아니라 윤회를 거듭한 결과인 겁니다. 성철 스님이나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스님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인정받는 사람, 원효대사라든가 어떤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윤회를 거듭해서 그렇게 된 거지. 그 당대의 유전자적인 부모님이 고승이라서 그 아들이 고승이 됐다, 그런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대통령 아들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대통령이면 훨씬 더 훌륭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시신경 종괴로 인한 시력 손상에 대해서 더 설명하겠습니다. 구독자 감사합니다.